때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선한 이웃에게 감춰진 다른 얼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근길 이 동네 남자들이 호프집에 모여 시원하게 맥주 한잔을 하고 있습니다. 수찬씨님 사람 불러놓고 아직도 안 와. 총무가 전화 한번 해봐. 그래, 전화 한번 해봐. 아, 예. 이 번호 맞아요? 010-8885에 응? 아닌데. 010-4109에 아니 무슨 소리야? 010-3322. 네?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인데 전화번호는 왜 몇 개나 되는 겁니까? 대체 누구기에 각자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다른 걸까요? 회원 중에 나란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말이야. 꼭 무슨 007영화 찍는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영화 한 편 찍어볼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10분 후 문제의 수찬 씨가 도착했지만 영화처럼 사라져버린 사람들. 수찬 씨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뒷걸음질 쳐 나가려는 순간 누구야? 민수 씨? 놔주세요. 그냥 장난친 건데. 미안해. 나 또 테러범이 쳐놓은 덫인 줄 알고. 역시 무술하신 분이라 다르네요. 테러범이라니요. 말과 행동이 어딘지 수상한데도 의심은커녕 즐기는 것 같은 이웃들. 갑자기 장난기가 동해가지고. 아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먼저 연락을?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는 수찬 씨. 나세요. 나시고. 서류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테러범 잡는 일을 한다는 이 남자의 평생 소원이 족구 전국대회 참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남자들이 족구 동호회 회원들인가 본데요. 족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이 남자의 간 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 오후 동네 족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찬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족구 대회를 앞두고 옆 동네 팀과 연습 경기가 열린 모양인데 날쌘돌이 수찬 씨 마치 무술을 하듯이 날아올라 득점을 합니다. 결과는 14대 16. 수찬 씨의 맹활약으로 상대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시 우리 팀에 있어. 수찬 씨는 일당 100이요. 그럼요. 수찬 씨만 있으면 우리만 우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별 말씀을. 어쨌든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족구도 잘하지만 페퍼도 끈 수찬 씨.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차에 지갑이 있어서. 아, 저도 이런 이웃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한다면서 차 트렁크는 왜 여나요? 예사롭지 않은 007 가방 속에 있는 대포폰들. 이거다. 전화기 한 대를 챙기더니 이번엔 옆에 놓여 있는 다른 가방을 여는데 아니 이게 얼마입니까? 나란 일을 한다더니 공작 자금이라도 되는 건가요? 휴대전화와 돈을 챙기던 수찬 씨. 그런데 여보세요. 프라이드 양념 반반 5마리 맥주 2000cc. 장소는 족구장입니다. 현금 결제할게요. 아직 죽지 않았어. 수상한 돈 뭉치와 대포폰 그리고 짧은 통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주문한 치킨이 배달되고 행복한 치맥 파티의 시간입니다. 우승 뒤에 먹는 치맥이 얼마나 꿀맛일까요? 그런데 수찬 씨 슬금슬금 눈치를 봅니다. 저 전국대회 나가려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답니다. 뭐 등본도 괜찮고요.
언제까지 드려야 되지? 다음 주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거 회장이 해야 될 일인데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하자고 했는데요, 뭐. 우리 팀은 부상만 없으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요? 요원들은 수찬 씨에게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 같은데 수상한 기분이 드는 건 제 오지랖이겠지요. 그날 오후 집으로 가려는 수찬 씨에게 회원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묵직한 봉투를 건네는데 이거 뭐예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저 무술도 좀 했거든요. 저 국정원. 아니, 국정원에 자리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형님, 한번. 수찬 씨 국정원 직원이었습니까? 저 나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가져가요. 에이, 섭섭지 않게 냈어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민수 씨,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수 씨 이런 인사청탁도 범죄입니다. 알았어요? 가져가요. 딱 부러지게 청탁을 거절한 수찬 씨. 강직한 국정원 직원을 괜히 오해했나 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수찬 씨.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탐을 다 넘는데 대테러 업무 수행 중인 걸까요? 그럼 이 사람이 테러범? 자기 왔어? 어쩐 일이야? 부인한테 간다더니. 미지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정말 나도 보고 싶었는데. 피곤해. 엄청 보고 싶었다고. 테러범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내연녀의 집을 찾아온 수찬 씨.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이게 뭡니까? 자기 전 남편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지? 그 인간 주민증은 왜? 내가 좀 쓸 데가 있어서 부탁 좀 할게. 내연녀의 전 남편 주민등록증은 왜 필요할까요? 잠깐만요. 전 남편 이름이 남수찬이라고요? 그럼 수찬 씨가 아닌 겁니까? 여기는. 여기. 이거야?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네.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나쁜 짓이라니. 취미생활. 그러다 잡혀요. 잡혀. 조심해, 혁수 씨. 천하의 국정원을 모르고. 이 남자의 이름은 이혁수. 국정원 요원이라기엔 수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날 밤 수찬, 아니 혁수 씨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데 내연녀 전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감쪽같이 위조했습니다. 대체 이 신분증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심 속 빌딩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트렁크에서 007 가방을 꺼내는 이 사람은 바로 혁수 씨.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비상구를 이용하는 것은 설마 CCTV를 피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주변 빌딩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옥상. 혁수 씨의 007 가방 안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별별 신기한 장비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망원경을 들고 주변 빌딩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2017년 2월 20일 오전 8시 45분 42초. 알파에서 브라보 상황 파악 보고 10층
외국 IT 기업 4개사 입주. 상주 근무 인원 15명. 도시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혁수 씨가 등장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간 거야? 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본데요. 없었어요. 금고에 내 돈이 없어졌어. 네? 지난 밤새 금고에 넣어둔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놀랍게도 현관과 금고의 잠금 장치는 모두 망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CCTV를 살펴보던 형사의 눈에 낯익은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좀 전에 돌려봐 주세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는 남자는 이혁수. 국정원 요원인 줄 알았던 그는 실은 신출 귀임을 한 궤도였습니다. 강남 일대 그 사무실 100여 곳을 상대로 4억 원어치 금품을 저취한 절도범인데요. 보통 그 범인이 특정이 되면은 도망을 가거나 은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한번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계속 범행을 한 사람입니다. 빈 사무실을 털고 다니던 전과 팔범의 절도범 이혁수. 그를 잡기 위해 강력반 형사들이 1년 3개월 이상 매달렸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혁수는 타깃이 정해지면 범행 전 답사를 통해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과 CCTV 위치 등을 미리 확인했고 하룻밤새 빌딩 전체를 털 만큼 대담했습니다. 스스로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이혁수는 사무실 깊숙이 감춰둔 금고도 귀신같이 찾아 돈을 훔쳐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시 다른 신발을 가지고 다니며 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오랜 시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12대의 대포폰을 유심칩을 바꿔가며 사용을 했고 전화 사용 시 잠깐 껐다 켜는 방식으로 통화를 했으며 혹시 긴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두세 시간 거리를 이동해서 통화를 하고 또한 인식처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혁수는 더욱 대담해져 갔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뒤쫓는 걸 알면서도 여유만만한 이혁수. 야, 이혁수. 오늘 좀 멋있다. 외모만 치장한다고 도둑놈이 어디 국정원 요원이 된답니까? 그런데 혁수 씨. 무슨 일인지 단단히 화가 난 외연년 미지 씨.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가? 이러려고 수찬 씨 신분증 달라고 한 거야? 내연녀 전 남편의 신분증을 위조한 이유가 족구 대회 참가 때문이었다고요? 거참 팔자 한번 줬습니다. 아, 이거 내가 가방에 잘 챙겨놨었는데. 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더니 아주 감쪽같이 훔쳤네. 지금 농담이 나와?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야, 난 뭐 취미생활도 못하냐? 어? 그러니까 취미생활만 하자고. 걱정하지 마. 뛰는 경찰 위에 나는 이혁수. 몰라? 대도 이혁수. 나 아직 잡힐 때 아니라고. 알아? 혁수 씨. 경찰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이혁수는 도망 중에도 취미 생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알려는 동호회원들. 운동자라고 예의 바른 이혁수의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는데요. 아, 나도 옷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
자, 다들 족구 잘하시네요. 잘하죠? 전국대회 준비 중이에요? 저도 왕년에 한족구 했는데. 관심 있으세요?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혁수 씨한테만 관심 있습니다. 남수찬이 아니라 본명 이혁수를 알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당신 누구야? 경찰입니다. 경찰을 피하려다가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오는 회원들. 테러범들 아니야? 달려줘! 이 천하의 나쁜 놈들! 회원들이 경찰을 테러범으로 오해한 모양입니다. 어서 도망가자. 야, 이거 니네들 공무집행 방해야 이거 어머니. 아이고, 쳐넣을 수 있으면 쳐넣으라지. 야, 이 테러범들아, 니들이나 공만 먹을 각오해. 예상치 못했던 족구 회원들의 등장으로 눈앞에서 이혁수를 놓칠 위기에 놓인 경찰. 그런데 빗자루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이혁수, 당신은 특수절도 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결국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해 있던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이혁수. 아 잠깐! 갈 때 가더라도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뭘? 내가 지난번 잡힐 땐 400군데 털고 잡혔는데 이번엔 100군데밖에 못 털었어요. 내가 벌써 잡힐 게 아닌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모든 흔적을 지웠어도 지울 수 없는 게 있었어. 이게 뭔데요? 신출귀몰한 궤도 이혁수가 지울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통화 목록을 수사 중에 자주 통화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소재 탐문하는 와중에 그 사진을 보게 됐는데 우연히 거기에 족구 동호회에 이제 라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있냐 했더니 같은 족구의 동호회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동호회 장소가 어느 곳인지를 물어보고 그곳에서 한 5일 동안 잠복을 해서 근거를 하게 됐습니다. 남다른 족구 사랑으로 도망 중에도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이혁수. 최전방 공격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국정원 가짜 신분증 오고 그다음에 그 책을 보여주고 국정원 교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호회 회원들이 국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기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 특수성을 이용해서 국정원 교수라고 그 사칭을 한 겁니다. 지금 특수절도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해서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번 대회 꼭 우승하세요. 야, 내 걱정이나 해. 하긴 교도소 가면 족구는 찰 수 있겠다. 데려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그가 사랑한 족구가 그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란 없는 법. 그것이 비밀이 가진 무서운 비밀이 아닐까요?